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부터 쭉 해왔던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지식인 그 활동도 조금 병행을 했죠. 그 부분 한번 더 체크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2주차 정도 되면 약 뭐 보름 정도 지나시게 되면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좀 다시 좀 꾸며 보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식인을 한번 볼까요? 지식인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지식인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강의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패스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전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자, 보시면 뭐 내 소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공이 있고 뭐 시민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살펴보실 게 뭐냐면 항상 답변을 기다리는 관심 질문 있죠. 여기 최근에 새로 답변해야 될 질문들이 있는지 없는지 실무 교육 안 받으면 이런 것 답변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군요. 예.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답변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이 상태 지금 하는 거 말고 퇴근 시간 꾸준히 2년 이상 투자 그리고 독학 중간중간 인강시 가능한가요? 이거는 뭐 제 분야는 아니지만 뭐 답변을 했다고 칠게요. 그냥 이렇게 이제 꾸준히 좀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고요. 또 만약에 여기에 내 관심 키워드에 답변을 해야 될 질문이 없다면 이 관심 키워드 본인이 관심 키워드를 처음에 등록해 놓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이전 강의에서. 그 보시고 뭐 독학 그다음 뭐 이런 것들 한번 눌러 보시고요. 질문이 있나 없나. 지금은 뭐 많이 없네요. 그죠? 최근 질문이 기다리는 관심 질문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기가 많이 등록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역 플러스 부동산 뭐 지역 플러스 뭐 아파트 저 같은 경우는 뭐 통영 촌집, 통영 아파트, 통영 부동산, 통영 기타 등등 관심 키워드를 넣어두시면 이렇게 답변을 기다리는 관심 질문을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그 컨텐츠가 검색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의 어떤 그 아이디 품질이 안 좋으면 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나의 지식인 나의 지식인 한번 볼까요? 자, 시민이 됐다라는 게 나오고요. 나의 지식인을 보시게 되면 나의 답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택이 된 게 있네요. 그죠? 채택. 내 글이, 내 답글이 채택, 즉 가장 좋은 글로 선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11월 5일 날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달았던 이거는 어떤 형태로 노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제목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해서 2주부터 출근합니다. 궁금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취업이라는 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속 취업.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통합 검색이에요. 근데 지식인 질문 답변 글이 먼저 보이게 되고 이 글이 제가 답변을 달았던 글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내 카페를 혹은 이 지금 블로그로 지식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임카드에 자신의 부동산 상호와 뭐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링크를 걸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내 부동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페죠. 우리 카페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내가 궁금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취업에 관련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이게 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성실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어볼 수가 있고요. 자기가 궁금해서 찾았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카페가 있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되죠. 이게 그 지식인 활동을 통한 내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식인에 들어갔을 때
지식인으로 들어가서 지식인에 들어가서 내 관심 키워드에 새로운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달고, 관련 질문들이 관심 키워드로 내가 등록을 해놓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달면 나를 홍보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나중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면, 혹은 나중에 이게 좀 전략적으로 질문 글에 대한 답변, 전략적으로 내 컨텐츠가 보여지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급이나 고급 단위에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식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꾸준히 알려야 된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저는 포스팅을 꾸준히 하다가 말다가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부동산 블로그는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매물 정보를 올리지 않고서 일상을 쓰고 부동산 혹은 우리 지역에 관해서 정보성 글을 포스팅을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게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글을 쓴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주제를 만들어내기가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흘 이상, 10일 이상 꾸준히 포스팅을 해왔다, 혹은 2주 이상 해왔다 하시면 카테고리를 하나 정도 더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식이나 내 부동산 정보성 글, 부동산과 관련된 글 이외에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 섹션을 하나 만드셔도 된다는 거죠. 이 잘한다는 것은 자기의 취미도 좋고요. 평상시에 자기가 관심을 가져왔던 영역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적어도 내가 관심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다. 내 취미, 내 특기일 수도 있고요.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 내가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와 관련된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다른 예술이나 문예 쪽으로 어떤 걸 좋아한다 하면 그런 컨텐츠를, 그러니까 내가 좀 주제를 만들기 쉬운 컨텐츠를, 나만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카테고리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관리 들어가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블로그 자체를 우리 카페를 좀 알리기 위한 블로그로 활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 혹은 부동산 블로그 관련된 앞으로 주제를 한번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부동산 매물을 다루고 앞으로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부동산 정보를 올리겠지만, 부동산과 상관없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말을 꺼낼 수 있고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를 주제를 하나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자,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 한번 눌러 보실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 강의를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었고요. 네, 블로그로 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는 부동산 상식과 내가 어떤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일상 소통, 그런 주제들을 쓰셨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주제를 좀 더 좀 다룰 것들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상적인 컨텐츠, 홍보성이 가미되지 않은 부동산 혹은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보성 글을 쓰시고, 또 주제를 만들기 어렵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 혹은 취미, 이런 것들을 포스팅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블로그 강의를 한번 가보시면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해요. C랭크라 해가지고 내가 한마디로 덕후가 되는 블로그로 만들어라, 그 얘기도 맞긴 해요. 그런데 꼭 무조건 그런 정보만 다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부동산을 다루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무조건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성 글을 무조건 항상 그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가 좀 다른 거지만 내가 조금 심도 있게 자주 다룰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드셔도 됩니다.
문제. 물론 뭐 부동산 마케팅도 하고 전혀 다른 무언가의 주제도 만들고 일상적인 컨텐츠 중에 내가 좀 더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주제를 넓혀가면은 조금 곤란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 포함 한두 개 정도는 더 어떤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다루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하게 좀 뭐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트 쓰기. 자, 저는 항상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검색을 좀 했을 때 내 블로그가 어떤 지금 검색어를 좀 검색을 해야만 내 블로그가 좀 지금 쓰는 포스팅이 좀 보여지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을 지금 네이버 광고 섹션에 들어오시면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드렸어요. 광고 섹션에 들어오게 되면 매월 월간 네이버의 어떤 조회수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는 5개까지 가능하고요. 이전 시간 강의를 안 보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지난 시간 강의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5개 정도 본인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단어 혹은 키워드와 연관된 어떤 그 단어를 한 5개 정도. 뭐 이 정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월간 검색수 PC와 모바일이 나오죠. 뒤에 거는 뭐 파워링크, 스폰서링크니까 무시하시고요. 일단 월간 검색수 PC, 모바일만 보시면 되고요. 자, 모바일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조회수가 많은 것부터 나오고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조회수가 적은 것부터 역순으로 나옵니다. 자, 항상 검색을 할 때는 모바일을 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검색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많은 순으로 해서요.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지금 제가 블로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뭐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하면 상위 안 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적은 것들을 비교적 1000건 내외, 많아봐야 2000건요. 1000건 내외의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좀 내려가 볼까요? 첫 페이지 넘어가고요. 자, 둘째 페이지. 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블로그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1000건밖에 안 되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섹션에 들어가시고요. 자, 블로그 교육인데 그 블로그 발행 건수가 27,000건이 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쓴 것이 있네요. 2일 전에 쓴 것이 있고요. 그리고 6일 전에 쓴 것이 있고요. 다 10월 달 글, 11월 달 글이네요. 그렇죠? 1페이지에 있는 것이. 또 2페이지 한번 볼까요? 10월 달 썼던 글들이고요. 2일 전에 썼던 글, 다 10월 달 글. 9월 8월도 있긴 한데 거의 최근에 좀 많이 글이 발행된 겁니다. 그 중에 뭐 홍보성 글이 품질 저하나 뒤로 빼기 돼서 글이 없어진 것을 포함하면 발행이 상당히 좀 많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키워드는 내가 포스팅을 하면 검색 노출이, 왜냐하면 제 블로그가 이제 뭐 저 포스팅 몇 개 하진 않았잖아요. 2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포스팅을 하면 이 정도 수준의 키워드는 1페이지에 노출이 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량이 1000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회를 해보셔서 블로그 페이지 섹션 1페이지, 2페이지까지 살펴보시면서 포스팅이 최근에 좀 많이 된 것들이 정확도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보시고 어, 내가 이게 다룰 수 있는 현재 수준의 블로그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인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을 한번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미리 조금 찾아봤는데요. 어,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순위가 바뀌어서 좀 찾기가 그러네요. 자, 공인중개사 개업 한번 해볼게요. 990건 같으면 하루에 30명 정도, 그죠? 30명 이상이 검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공인중개사 개업. 자, 개업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9월달 글이 있고요. 10월 글, 10월 글, 11월달 글도 있네요. 9월 글이 있고요. 2015년 글도 있습니다. 16년 글도 있네요. 그렇죠? 최근 며칠 사이에 쓴 글들은 좀 안 보입니다. 그렇죠? 2016년 글도 있고요. 자, 이 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6년 글, 뭐 17년도 있습니다만 16년 글, 16년 글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포스팅 발행이 정확도 있는 글이 발행된 적이 없고, 그렇죠? 한 달 이내에, 그리고 한 달 이내가 아니라 일주일 이내에 최근에 발행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2016년 심지어 2015년 글들도 검색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블로그 1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교를 해서, 아까 블로그 교육이었죠. 아까와 비교를 해서 검색량이 비슷한 것들이라도 내가 다뤘을 때 1페이지에 좀 보여질 수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하셔서 주제를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개업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제 카페를 소개를 하지 말고요. 예, 제가 포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기업 사무실 외에 필요한 것. 외에 할게요. 외에 꼭 필요한 것. 자,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뭐지? 하면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공인중개사 기업 외에 꼭 필요한 것. 뭐 중간에 껴있다도 왜 꼭 필요한 것이 뭐지? 하면서 검색을 한번 클릭을 한번 유도할 수가 있는 주제를 한번 이렇게 궁금증 블로그를 다루는 책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호기심 유발, 궁금증 이런 것들의 주제를 삼아서 클릭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써라 뭐라는 그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 기업 사무실 외에 꼭 필요한 것은 제가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이미 포스팅을 하려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찍어 놓은 이미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찍었냐면 픽사베이 지난 시간에 예전 시간에 소개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픽사베이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뭐 계정 가입하시면은 무료 이미지거든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자, 제가 블로그라는 것을 검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그 이미지고요.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직접 화면상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전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픽사베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는 것보다 조금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무료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깨끗한 이미지 이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미지 자체를 모니터에 노출되는 이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폰이나 디카로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이게 좀 화질이 떨어지죠. 그렇죠?
약간 줄이가 있죠. 이거는 모니터에 드러난 화면 그대로 제가 틱하나 지금 이거는 폰가로 찍었는데요.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굳이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깨끗한 이미지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제가 모니터에 나타난 이 그림을 갖다가 제가 직접 카메라로 모니터를 보고 찍은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벡터 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속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입니다. 속성 들어가면 자세히라는 게 있죠. 제가 프로그램 이름 이런 것들 다 보입니다. 그렇죠. 기기값 이름이 다 나오고요. 사진 크기,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픽셀 다 나옵니다. 카메라 제조업체 삼성 이런 벡터 값이 다 여기에 기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네이버는 직접 찍은 이미지를 가장 독창적 컨텐츠로 본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무료 다운을 해서 내가 이미지를 써도 되는데 굳이 다운받지 마시고 이미지를 갖다가 직접 폰이나 디카로 찍으시라는 거죠. 그게 훨씬 네이버는 이 벡터 값을 읽기 때문에 사진에 있는 이 다양한 정보 벡터 값을 읽어서 좋은 이미지 컨텐츠, 독창적인 이미지 컨텐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제가 사진을 직접 픽사베이 이미지를 직접 제가 찍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제가 그대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다운받은 이미지고요. 이거를 내결해서 열기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뭐 워터마크 넣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넣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각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호명과 전화번호 등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서명 뭐 이미지 서명, 텍스트 서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죠? 작으니까 사이즈 키우시고 뭐 저는 좀 더 크게 이 정도로 할게요. 자, 네이버 카페 부동산 공인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서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진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모든 사진 적용. 자, 그리고 완료 누르게 되면 각 사진의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에 텍스트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나를 알리는 홍보글이 되죠. 근데 안에 워터마크를 넣거나 한 것은 네이버 봇이 이 전체의 수정 이미지로만 인식을 하지 이 자체의 글로 텍스트 홍보글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은 충분히 정보성 글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글을 좀 쓴 것은 좀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글을 좀 작성을 한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기업이라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보여지게 하려면 내용에도 두세 개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문맥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기업 들어있죠. 자,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기업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 3개 정도 넣었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잠시만요. 네, 공인중개사 기업 이렇게 3개 정도 기입을 해서 이 정도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평상시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많은 분야를 알고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정보성 글을 제가 기입을 한 거고요. 이미 내용에는 크게 없지만 워터마크를 통해서 이런 네이버 카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크게 홍보로 인식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중개업소에 상호명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내용 볼게요. 뭐 시험이 막을 내렸네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모두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공인중개사 개업을 목적으로 하실 텐데요. 공인중개사 개업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처음 중개업을 할 때면 과연 자신이 중개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막상 하고 있는 분들께 물어보려고 해도 정보를 얻기 어렵다. 뭐 기타 등등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대표 이미지 설정하시려면 이거 아시죠? 이거 클릭을 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발행을 할게요. 어디다가 새로 아까 제가 게시글을 그 카테고리를 만든 부동산 마케팅에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게 어느 정도의 공인중개사 개업을 네이버 블로그 탭에서 검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에 보여지는지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지식인과 블로그를 포스팅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컨텐츠 외에 내가 평소에 다루고자 하는 혹은 취미 혹은 즐겨하는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다루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하나 카테고리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